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저출생 김도영이 오늘 월요일 방송하러 왔습니다. 갑자기 또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수요일 이후로는 다시 한번 아주 추운 추위가 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올해는 늘 웃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요. 웃음이라는 것은요, 신체적 또는 정서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경감시키는 가장 자산이 들지 않는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발언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데요.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조금 완화시키는 역할, 웃음이라고 하는데요. 15분 동안 웃으면요, 무려 2시간이나 통증을 없앨 수 있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웃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상 속에서 억지로라도 자발적으로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요, 김치, 치즈, 와이키키 자주자주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승천이 준비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냐면요. 네, 통시지 아니고요. 네, 바로 우리 멘토분들 중에 가장 웃길 수 있는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강한 상승세가 갈듯하다가 다시 재차 조금 눌려주긴 했는데요. 7.14포인트, 3거래일 만에 플러스는 나왔습니다. 1953.28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 1.29포인트 상승 마감한 500포인트를 넘어선 500.62포인트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가요, 폭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원 20전 상승 마감한 1065.4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꾸준하게 조금은 일부 종목별 장세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멘토분들은 어떤 성적표를 냈는지 궁금합니다. 포트폴리오 확인 출발합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요, 최대 5종목으로 운영이 되면서 각각 비중 20%로 포트에 편입 시도됩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팜스토리가 0.63% 강보합 마감을 하면서 6%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가스공사 1.94% 상승 마감을 하면서 16.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메디톡스가 1.8% 상승 마감을 하면서 2.7%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차바이오엔이 1.36% 상승 마감을 하면서 12.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현재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1.4% 수익률, 전 종목 플러스권 들어옵니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나케미칼 0.69%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BS 컨텐츠 허브가 3.53% 상승 마감을 하면서 8% 수익률로 올라옵니다. 또한 벽산이 34% 수익률로 올라오면서 세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KH바텍이 금요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죠. 그래서 23,850원에 약 손실 0.2% 손실 매도 처리가 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대연을 2,390원에 포트 편입 성공했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요일장 승천주로 미래에셋 증권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36,50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양승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일위아가 금일장 3.12% 상승 마감을 하면서 플러스권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한일이화와 대우조선해양을 코스피 200 종목 제외로 두 종목이 코스피 200 편입을 제외되죠. 그래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일이와 대우조선해양이 좀 더 수익권이 들어가서 매도 의견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넥스턴이 금일장 반짝 올랐습니다. 강하게 올랐는데요. 5.28% 상승 마감을 하면서 19.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BH를 아쉽게도 탄력 둔화 및 포트폴리오 편입 준비로 인해서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역시 플러스 좀 더 올라서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1.4%로 2위로 올라옵니다.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이 바짝 추격하면서 19.6%를 기록하는 3위권이겠고요. 최명성 멘토의 한국가스공사, 이효열 멘토의 원익 IPS가 14.2%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5위를 기록하네요. 포트폴리오 수익률 1위를 보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상남자에서 주식 레시피 요리사가 됐는데요. 벽산이 34.1%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전당에는 지금 14년입니다. 13년이 아니고요.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 나홀로 24.2%로 금메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 좀 드렸잖아요. 같이 웃자, 많이 웃어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 두 분이 얼마나 오늘 방송에서 잘 우리 시청자분들을 웃겨주실지 궁금한데요. 웃음과 그리고 실력, 센스까지 겸비한 두 분입니다. 양순모 멘토 그리고 예병군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준비되셨죠? 네. 웃음을 주셔야 됩니다. 정말. 왜냐면 그래도 우리가 2거래일 이후에 3거래일 그리고 월요일 한 주에 시작하는 월요일날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아직까지 체감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 가능성을 분명히 불씨를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연초다 보니까요. 양승모 멘토 근데 되게 오래간만에 봬요. 연말 잘 보내시고 연초 잘.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약 지난 12월 16일 날에 출연한 이후에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약 한 4주 만에 좀 출연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그때 좀 아쉬운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1950포인트였을 때 지수가 일단 2000포인트 장대 그 추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해드렸었는데 일단 매도에 대한 고점 자리가 좀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출연하지 못한 관계로 그거에 대한 또 대응책을 좀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다소 좀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일단 그 새해에도 시청자님들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그 기운을 많이 불어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양순모 멘토가 잠시 자리에 안 비운 사이 다른 우리 출연 멘토분들이요. 잘 집어주셨으니까 조금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병군 멘토. 예. 나날이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좋은 일은 별로 없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또. 머리만 살짝 조금 바꿨는데.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조금, 좀 달라졌다고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근데 머리만 살짝 바꿨습니다. 네. 그래요. 올해 두 분이 모두 다 2014년도에 우리 주식승천 시청자분들에게, 수익 좀 많이 내주는 그런 한 해로 멘토링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장 우리가 간략하지만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반등이라고 하기는 좀 아쉽죠. 이틀 동안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추가 상승 가능성인지도 봐야 되겠거든요. 양승모 멘토. 일단 시장은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은 나오리라고 보는데 일단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네네. 제가 지금 앞서서 이제 코스피 200 편입돼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포트에서 제외를 시켜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일단은 코스피는 계속해서 좀 고점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우리가 포인트를 좀 맞추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니까 올해 초부터 새해 첫날부터 우리가 혹독한 신고식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이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연말 효과다, 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또 메모리다, 연말 배당 물량이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었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을 새해 초부터 2만 계약을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강하게 밀어버렸단 말이죠.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펀더멘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있는 옵션 만기의 포인트를 둔 일단 과열 매도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결국에는 좀 이제 잡스러운 좀 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단 2거래일 만에 그 선물로 10포인트 이상의 조정을 과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은 일단 이번 주 목요일 기준으로
시장에 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을 일단 좀 암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반등을 좀 노렸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좀 상방 쪽에 많이 몰리면서 오히려 지금 매물을 계속 쌓아놓고 있다는 점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있는데 이 목요일까지는 좀 시장에 대한 탄력 둔화 혹은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런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 이유를 좀 보면서 화면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요, 우리 이제 그 새해 첫날부터 때렸던 주체들이 바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한 6%에서 한 7% 정도대의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이 새해 출발 스타트 지점이 결국에는 지금 1930포인트대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지수를 조정을 주었던 주체가 어떤 주체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통해 삼성전자를 통해서 시장을 또 많이 조정을 주었고 또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따라간다면 결국에는 코스피 200 지수인 200 지수가 기초자산인 선물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중형주 위주로 놓고 보면 중형주도 마찬가지로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특별한 경우가 또 생겼죠. 바로 이제 수형주는 그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코스닥에 대한 시황을 놓고 보더라도 코스닥도 회복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단기 반등이 나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1980포인트까지는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지라도 일단은 코스피는 계속해서 좀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가능한 그런 위치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심리적 구간인 500포인트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한 61선 구간대에 한 510포인트 이상 일단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지수의 영향이 적은 시가총액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 가치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우상향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제가 앞서서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와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을 보여드렸던 그 이유는 지금 시장에 급격하게 조정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중형주와 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종목은 쉽사리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시장에 큰 조정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좀 담담한 시세를 보여주거나 혹은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연초 좀 이벤트가 많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에는 옵션 만기일과 또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변동성을 좀 피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코스피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는 우리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그리고 오히려 중소형주에서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좀 차트가 우상향되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라면 어느 정도 리스크는 피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한 가지 옵션 만기에 대한 투자 전략 지금 바로 진행합니까? 아니요, 그건 좀 잠시 뒤에 좀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옵션 만기 쪽은 좀 더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결국 코스피 200도 정관 변경을 매해마다 지금 하는 상황인데요. 편입과 편출 종목군들의 흐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양승 모멘토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내일 이제 장 전에 삼성전자 예상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4분기 실적이. 그래서 그 뒤에 전망과 전략 세워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번은 또 우리가 예병군 멘토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낙폭을 좀 과하게 만들어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한 우려감보다 이제 또 실적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조금 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급형 스마트폰 분명히 조금 보급될 그렇게 되면 실적이 조금 나아질 개선될 여지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그에 따른 전망, 앞에서 양승모멘트 이제 코스피 200의 편입 편출 부분도 언급을 했거든요. 이걸 좀 더 상세하게는 저희가 신받다 시간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박근혜 현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방안을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수혜 가능성들이 있는지, 증시가 화랑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병군 멘토. 예, 일단 뭐 증시가 화랑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환율 부분을 먼저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방안 때문에 혹시 플러스 난 건 아닐까요? 어떤 정책적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를 했죠. 사실상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정책적 기대감이 조금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그 주말이었죠. 그 환율이 이제 굉장히 급변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현호석 경제부총리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환율 금융당국이 환율에 대해서 개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책적 부분들이 지금 오늘 장과 조금 맞물려서 그래도 오늘 심하게 사실상 제한적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네. 그래도 끝 장막판에 굉장히 많이 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정책적 부분은 분명히 작용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실적과 가시화되기까지는 분명한 시간적 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텀까지의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또 사그러드는, 즉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구간은 나오거든요.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 실망감이 과해졌을 때는 매수 기회를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병군 멘토 전체적으로 경제 방안의 내용을 가지고 혹시 수혜주나 수혜 업종이 있는 것으로 좀 오늘 혹시 분석을 하셨는지요? 그렇죠. 가장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수혜가 좀 될 수 있다 하는 쪽이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네. 고용 창출 거기에 네. 대한 대한 부분 수혜. 그래서 오늘 뭐 사람인 HR이라든가 웰비스라든가 에스코넥이 조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건설에 대한 부분 쪽에서는 그러니까 수혜보다는 어떤 우려감이 또 오늘 더 크게 작용이 그렇죠.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건설은 지금 어떤 수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뭐 활성화한다고 해서 그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온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역사적 반복이 있었습니다. 8.28 대책도 큰 실효를 못 거두었고, 나올 때마다 부동산의 어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실현되어서 어떤 실적으로 이어지겠다는 기대감보다는 이제는 그 나올 때마다 또다시 실망감이 주어지는, 그래서 네. 건설주들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주는 일단 좀 접어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창출이라는 부분이 지속이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경기 지표에 호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산업군에도 약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해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수혜주와 정책적인 부분에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의 전략은 아무래도 이제 막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옥석 가리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의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 중에서 매도 의견을 주신 것들을 왜 주셨는지만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멘토. 네, 일단 저는 한일 이화라는 종목을 일단은 포트에서 좀 제외를 시켰는데요. 일단은 제 시황 자체가 지금 제가 뒤쪽에서 옵션 만기 대응 전략에 대한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드린다면은 왜 지금 코스피 200 종목을 제가 포트에서 제외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 한일 이하를 일단은 내일 시초가에다 일단은 전량 매도 의견을 좀 잡아드렸고요.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시초가 일단 전량 매도 의견을 좀 잡아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수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투신권들과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형태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시장 자체에서 좀 그동안 탄력 둔화 나왔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일전에 가지고 나왔던 종목도 뭐 세형 메디칼이라는 종목도 가지고 나왔었죠. 근데 이 종목도 오늘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코스닥
코스닥과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일단은 집중을 해서 2014년도 상반기에는 공격적인 투자도 병행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일단 대우조선해양을 일단은 포트에서 좀 매도를 하겠고요. 그리고 한일이화도 일단은 포트에서 좀 제외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기서 시청자님들에게 또 한 가지 매매에 대한 좀 팁을 좀 드리자면은, 최근 들어서 오히려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 대비, 그러니까 20%에서 바닥 대비로 해서 20%, 30% 정도 올라왔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비중을 한 20%, 30% 정도는 좀 축소하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그 일정 비중을 이제 축소한 이후에 다시 지수의 흐름에 맞춰서 매매하는 투자 전략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투자 전략에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양수 모멘토의 포트 점검을 좀 짧게 한번 들어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전략 때문인 것으로 조금 파악이 되거든요. 잠시만 채널 고정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예병권 멘토도 BH를 포트 편입 부분 때문에 예. 제외 의견을 좀 주셨어요. 좀 간략하게 좀 들어보죠. 실제로 말 그대로 진짜 그 포트를 어떤 새로 구성하기 위해서 편입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한 종목을 제외하게 되는데, 실제로 BH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지금 박스권 내가 명확합니다. 그죠? 6월, 지난해죠. 지난해 6월부터 올해까지 지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BH는 어떤 실적적인 측면이라는 거는 하등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회사입니다. 단지 이제 급등 이후에 조정이 들어왔고, 그 조정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이평선들을, 그러니까 둔각 예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조정 이후에 둔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둔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예각을 세우게 돼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떤 예측하기보다는 실제로는 지금이 어떤 탄력이 둔화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일단은, 먼저 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18,800원대의 영역권이 온다면, 그때 또 재매수하는 것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지금 기존에 보유하신 분이라면 11,300원에 지금 들고 계시면서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고 가지 마시고요. 12,000원 부근 오면 차익 실현을 하시겠다. 요 생각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자꾸 밀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잡아가시면 18,000원대와 12,000원대의 어떤 그런 박스권 전략, 요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BH 같은 경우는 포트를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것 뿐이다. 보유하고 가져가도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옵션 만기와 그리고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 4분기 실적 전망,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 신받다 출발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우리 나오신 양순모 멘토가 이슈 기사를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요. 자, 앞에서 옵션 만기 상당히 강조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일단 새해 여의도 증권가는 깊은 한숨으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잠복했던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급락세를 보여왔는데요. 현재 시장의 이목은 7일 날에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2분기의 경우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자 당일 삼성전자 주가가 3.8% 정도 하락한 바가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실적이 예상치를 밑돈 것이 시장에 알려진 경우에는 선두정을 겪었고,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1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선조정대 분수령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완전히 시장이 오리무중입니다. 자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양순모 멘토? 저는 탑픽 종목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병금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예, 저는 소리바다 준비했습니다. 네, 소리바다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손만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새해가 막 열렸는데요. 그날 가장 큰 하락으로 마무리를 줬고요. 거기서 이제 장중에 오후장이 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니까 다 알고 있는 것들 말고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되게 좋지 않을 것이다. 카더라 통신들이 아주 난발을 했거든요. 결국 내일 모든 게 공개가 되는데요. 선조정을 받는다. 삼성전자. 자, 우리 먼저 삼성전자 실적을 비롯한 4분기 실적들을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좀 좋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서 지금 각계의 증권가에서는 예상 실적이 9조 원을 밑돌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치를 많이 꺼내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조정을 좀 주는 그런 요인이라고 하나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번 12월 4분기 실적에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특별 성과급을 지급을 하면서 좀 일회성 요인에 대한 그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잘라 나간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쪽에서 배당을 주기 위해서, 배당을 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3월에 있던 결산월을 12월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에 따른 좀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좀 지고 시작을 했구나. 그러니까 새해는 좀 지고 시작했구나. 결국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 우리가 많이 낮추어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애매합니다.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핑계를 삼아서 지수를 눌러낼 수도 있겠고요. 오히려 그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내일에 대한 포커스는 삼성전자의 그 실적 자체가 9조 원을 상회하느냐 혹은 9조 원을 하회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곡점이 만들어질 것 같다. 결국 내일은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는 늘 시장의 영향력이 워낙 지배력이 크다 보니까 이 발표를 장 전에 많이들 하거든요. 늘 반드시 우리가 좀 확인하고 장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병군 멘토. 우리가 양승모 멘토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실적 가능성을 살짝 엿봤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다,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환율 부분이 제일 크겠죠, 그죠? 환율 부분에서 아무리 실적이 좀 좋게 나와도 환차손이라는 게 분명히 생길 네네. 것이다. 그래서 그 환차손이 생긴다면 이 실적적인 부분도 이제 평가절하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절하가 됐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지금 최대 실적을 이루어냈단 말입니다. 3, 4분기 때. 네. 그럼 4, 4분기 때 과연 그만한 실적이 나오겠느냐,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자꾸 물음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자꾸 시장에서 조금 이제는 조금 삼성전자를 차익 실현하고 볼 때가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 섞인 목소리들과 함께 주가 역시 급락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를 보다는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만큼 성장률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 대기업이 이렇게 덩치가 큰 회사가 이만큼 매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네. 그 다음에 아직도 이건희 회장께서 하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멈추면 또다시 도태한다. 그래서 비상경영체제로, 그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경영체제로 다시 돌입하는 등 삼성전자는 끊임없이 내구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다시 어떤 그런 발전의 영역을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 지금 UHD TV라든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네. 보급형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를 과연 우리 자국 기업이지만 평가절하를 해서 될 부분이냐에 대한 부분에 저는 한 번 더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너무 좀 과도하게, 너무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좀 주시는 것 같겠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자동차, 완성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에 반해서 4분기 실적이 나쁘다라고 얘기해놓고 오늘은 가장 그나마 양호하게 좋아졌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등으로 좀
돌아섰는데요. 자, 양승 모멘토. 이만큼 지금 실적이 시장에 막 아직 혼돈스러워요. 예전 같았으면 지금 정도면 예상되는 업종은 그대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왜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되나요? 일단은 너무 이제 기대치를 높게 잡고 나서 이제 안 나오니까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그러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일단 뭐 삼성전자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제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삼성전자의 그 EPS 기준을 놓고 보면요. 여러분 EPS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삼성전자 하나의 주식을 들고 있을 때 지금 삼성전자 2012년 12월 기준으로 내가 삼성전자 한 주를 들고 있다라면은 나는 여기서 13만 6,278원에 대한 수익을 얻는 그런 주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꾸준하게 EPS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물가 상승률보다 계속 꾸준하게 수익성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013년도에도 경기 불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배주주의 ROE 기준을 놓고 보면요. 5%를 계속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중 금리가 지금 2.75%로밖에 안 나오는데 정말 우량한 기업들 그리고 재투자를 통해서 그 이상에 대한 효율을 보여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시중 금리 대비 곱하기 3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시중금리가 2.75%라고 했을 때 곱하기 3을 하면 약 ROE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약 8%가 넘어가는 기업들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ROE가 만약에 8% 이하인 종목들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그 기업은 도태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본격적인 투자를 안 하고 또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를 못 한다는 것은 경기가 살아날 때 그만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이 삼성전자의 기준을 놓고 보면은 실적이 안 좋다고 한들 지금 이 회사는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 삼성전자의 기준으로 이 기업이 안 좋다.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 기준을 놓고 봤을 때 125만 원. 이 125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매도를 보시고 125만 원을 지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125만 원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고 매수에 대한 가담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지금 지수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뚜렷이 이 종목 갈 거야. 그렇게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대체 뭐가 올라갈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냥 뭐 삽니까? 그냥 ETF 종목도 사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산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레버리지 플러스에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은 일단 삼성전자군이고, 또 단기간에 기간 조정을 많이 가격 조정을 많이 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도 125만 원 포인트 구간대에서 한번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EPS라는 저희가 주식 투자에 있는 용어, 그리고 ROE에 대한 부분에 투자 관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고요. 125만 원을 기준점으로 놓고 지지와 저항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예병군 멘토의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실적 좀 더 이끌어가고 싶지만 조금 짧게 한번 보고요. 옵션 만기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옵션 만기가 그 어느 때보다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만큼 한 해 첫 옵션 만기로 들어왔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병군 멘토, 전체적으로 이제 파생시장도 좀 분석을 하신다고는 들었어요. 예. 이 옵션 만기가 왜 이렇게 좀 중요해진 거죠? 1월 달이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늘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어떤 역사적으로 보일 정도로, 11월 달에도 그랬고요. 11월 달에 12월 초부터 11월 옵션 만기일까지, 주가를 굉장히 낙폭을 키워놨습니다. 그 옵션 만기, 자, 1번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그 11월 달에 그때도 말씀드릴 때, 이제 선물로서 방향을 잡아놓고, 11월 딱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자, 옵션 만기 날까지 정확하게 꺼트려 놨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옵션 만기 이후에 다시 재상승을 하는 모습들 보여주다가, 또다시 12월 달 딱 시작되면서 바로 옵션 만기일까지 또다시 꺼트려 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재반등을 주는 듯 하다가 또 12월 달 딱
1월 달이 이제 딱 들었으니까 바로 또 옵션 만기까지 네. 지금 꺼트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파생 상품이 현물을 흔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파생 상품 중에서도 특히 옵션 만기가 지금 중요해지기 시작한 이유가 최근 들어 이제 파생 상품의 레버리지로 인한 수익에 대한 극대화 부분들 그리고 해지를 많이 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해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현물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요. 파생에서 이런 방향을 잡아놓고 가면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을 아마 노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관들도 기관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이 파생 상품 시장에 같이 동참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주식 투자를 하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방 쪽으로만 배팅을 하게 되는데 이 기관이나 이런 여러 이제 자본금이 좀 큰 분들이 이제 파생 상품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본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배되어지고 움직여지는 그런 지금 현물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3개월 동안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가능했다면 역시 이 역사적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옵션 만기 이후에도 조금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저점을 낮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2월 초순에도 결국은 또 좋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점이 자꾸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고점 회복을 고점까지 회복해 놓고 다시 꺼뜨리고 다시 올리고 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 고점을 채 회복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또다시 하락을 키워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2월달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2월 장 역시 2월 초순에 역시 옵션 만기 대비해서 조금 또 불안한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병부터 짧게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조금 잡아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종목별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코스피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지만 큰 3개월 동안 크게 여러분들이 재미를 보실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도 크게 물론 재미는 없었겠지만 지금 코스닥은 어찌됐든 바닥을 다져나가면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구간이고 그렇다면 종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셔서 수익을 거두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요, 예병 멘토. 자,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좀 주셨고요. 예. 지수 쪽에 이제 앞에서의 3개월 쪽의 플로우, 움직임들을 보니까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예. 근데 탑픽 종목으로 지금 소리바다를 가지고 나오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예. 지수에 대한 민감한 종목보다는 개별 종목에서 재료주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관점에서 가지고 온 건가요? 그렇죠. 지금 시장의 모습이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1월 초부터 즉 1월 2일 장 개시부터 자 약세장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뭡니까? 테마가 순환매되는 거죠. 그죠? 네. 테마가 순환매되는데 자 1월 2일 장을 살펴보자고요. LED주 순환매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1월 3일 장 또 태양광주 가장 네. 강하게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약세장 속에서의 이런 낙폭이 큰 어떤 종목군들이 순환매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장면들. 그리고 오늘 또 비트코인 관련주라든가 일자리 창출 관련주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왔어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약세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헬스케어도 예. 좀 그랬었죠. 그러면요, 예병 멘토. 자,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반기는 계속해서 요 작은 종목, 지수의 민감주보다는 지수와는 좀 더 동떨어진 개별주 쪽으로 집중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상반기까지 좀 보기는 힘들고요. 제가 아무래도 점쟁이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예, 먼 미래까지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1, 2월 장이 조금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적으로 대응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예병군 멘토 같은 경우는요, 1월, 2월 장에서는 코스닥의 순환매 쪽, 낙폭과대 쪽에서 트레이딩 관점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양순모 멘토와 함께 이제 곧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3거래일 발생되는 옵션 만기일, 왜 앞에서 코스피 200 종목을 제외했는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시간은 없는데 할 말은 많고 아주 죽겠네요. 자, 네.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시장을 보면요. 완전 그 돈 넣고 돈 먹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거의 지금 뭐 도박 판때기라고 그냥 거의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왜 아까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이 우리가 이제 고점과 저점 그리고 왜 지수가 지금부터 밀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우리 선물 지수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 옵션이라는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와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해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선물이고 선물 지수를 해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옵션이라는 상품인데 오히려 이 선물과 옵션, 해지를 해야 되는 상품을 가지고 지금 도박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결국은 이 보험 상품, 결국 선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옵션이라는 상품이 나타나면서 보험을 들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선물에 상한가가 만약에 친다고 칩시다. 선물 상한가가 들어가면 280.75입니다. 옵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상한가 기준으로 위에 보험을 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번 선물 3월달 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하한가가 들어가면은 229.75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옵션에서 보험을 걸 수 있는 게 240까지밖에 안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즉 그렇다면은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하한가가 230까지 밀린다고 했을 때 이 옵션이 이 선물을 해지를 해줄 수 있냐라는 거죠. 해지를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못하죠. 그래서 없으니까요, 지금 상품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지수 조정에 보험을 들고 싶더라도 지금 그 들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지수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지금 1월 달에 보통 우리가 한 몰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옵션 테이블이 23개에서 24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1월달이 지금 19개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2월달 하나 만들어졌죠. 네. 그리고 2월달 기준으로는 이번 만기가 끝나고 나서가 문제거든요. 이번 이제 그 1월 9일 이후부터는 또 마찬가지로 더 테이블이 모자랍니다. 18개에 대한 보험 상품밖에 없습니다. 즉,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렸냐면은 추가적으로 보험을 들기 위한 이 상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월 달에는 앞으로 3개에서 4개 더, 그리고 2월 달에는 앞으로 4개에서 5개 정도로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야지만 이 시장이 큰 변동성이 나올 때 메이저들, 즉 기관과 외국인들이 변동성을 방어를 해주는 이런 해지성 플레이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 기준으로 최소한 250포인트, 그러니까 즉 1910포인트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지만 지금 예고되어져 있다라고 그냥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위에서 언급드린 대로 지금 시장이 투기적으로 경기 상황에서 플러스 펀더멘털에 대한 상황들을 전부 다 배제되고 움직이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투기적인 흐름까지 나타난다면 1870포인트도 단기적으로 오픈될 수 있는 그런 지금 테이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은 지수의 반등, 일단 저는 단기 1970포인트와 1980포인트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서부터는 현금 비중을 한 20% 30%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믿지더라도 그냥 일단은 던져놓고 비중 줄여놓고 추가적으로 목요일 날에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일단은 내일 기준으로부터 목요일까지 목요일 오전장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 만기 이후까지는 좀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행하는 그런 투자의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요. 지금 1월이라서요. 아마 양승모멘토가 지금 열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단기 상승은 온다. 1970에서 80포인트가 그때 가면 현금을 좀 많이 챙기자. 20-30%. 그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옵션 만기인 날, 제가 입에 계속 붙어서 그러는데, 옵션 만기인 날 조정폭이 좀 클 수도 있으니까 대비는 해두자라는 의견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네. 양순 모멘토께서 이 도박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도박판이라 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한 표현이고요. 사실은 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뭐 짤짤이판이라고 그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짤짤이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박판과 짤짤이판으로 낮춘 이유가 이제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지저분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 두 분 다 이 얘기는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작하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왜곡시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우려, 10% 깨질린 코스피 향방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양순 모멘토 탑픽 종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불확실성 해소 후에 대응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예병근 멘토는
지수 민감주보다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 매수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는 다른 개별주 성격으로 소리바다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 배틀이 붙습니다. 어떤 승천주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승천주 시간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양순 모멘트는 KGETS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예병군 멘토는 소리바다를 역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개별주 성격의 트레이딩 관점을 보자라고 했으니까요. 예병군 멘토의 소리바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새 영화 최근에 보신 거 있습니까? 그 저한테 물으시면 예. 혹독하신 것 같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뭐, 여자친구가 없이도 영화는 혼자 보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가 있죠. 800만 관객이 지금 동원된 영화 변호인입니다. 그 변호인의 관객 수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점들이 이 소리바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즉, 소리바다의 자회사죠. 윌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윌 엔터테인먼트가, 소리바다가 이 윌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75% 보유하고 있는데요. 윌 엔터테인먼트가 바로 이 영화 변호인의 공동 제작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영화가 800만 이상 지금 관객이 들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충분히 어떤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요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뿐만 아니라 소리바다는 삼성전자와 음원 서비스 사업을 계약을 했죠. 그래서 그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고, 그러면 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실적들이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분명히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될 기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도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수급 개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 점 체크해 보시면서 제가 바로 차트 보면서 가격대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차트, 일봉 차트인데요. 요걸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최근에 강한 상승 이후에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둔각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 둔각의 일환입니다. 아직까지는 둔각인데 이 둔각이 최근 들어와서 각도를 가파르게 세우면서 예각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체크해 보신다면 지금 가격대가 매수 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요, 여기서 조금 빠진 구간에서 잡아드리겠습니다. 3,650원에서 매수를 하시는 걸로 하고, 이 지지대가 바로 어디냐면, 일단은 지금, 보이고 있는, 지지대 부분이에요. 그래서 3,650원을 일단 매수가 잡으시고, 이평선이 만들어지는 구간들이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짧게 단기적으로 일단 4,200원 선을 목표가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서 3,300원이 터치를 하게 되면 네. 손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바다 충분히 지금 수급상 개선되는 기미 여기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체크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동사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그 변호인의 수혜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양순모 멘토의 KGET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KGETS 제가 이제 시황간에 좀 적합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 충격에 쏟아져 나올 매물들이 없는, 그리고 매물 저항이 없는 종목들 기준으로 일단 좀 선정을 했고요. 일단 화면 기준을 놓고 보면은 그 대주주 45%, 그리고 2대주주 12%, KB자산운용 7%, 약 한 65% 정도가 일단 시장에 잠겨져 있는 물량이고, 그리고 차트도 일단은 일본 기준으로 일단은 고점 대비 계속해서 이제 추세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구간대에 좀 들어와 있는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 계속 꾸준하게 매도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차트가 우상향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일단 60일선 저항이 좀
앞에 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60일선이 일단 4,750원 정도 부근에 있는데요. 이거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좀 돌파를 할 것 같은 그런 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KG ETS는 현재 시점에서 바로 잡지는 않겠고요. 매수가를 4,650원으로 잡아드리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 기준을 놓고 보면 한 5,050원까지 약 한 10% 이상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4,650원을 좀 잡고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목표가는 한 5,050원, 손절가는 4,450원. 자, 4,45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참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렸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450원 이탈되면은 일단은 손절 처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4,650원, 목표가 5,050원에 대한 투자 제시를,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손 모멘트. 근데요, KG ETS가 작년 7월에 신규 상장된 기업인데요. 기업의 개요를 좀 간략하게 좀 모르는 분들에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좀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KG ETS는 이제 폐기물을 이제 수집하고 그리고 운반하는 그런 분석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총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환경 산업을 일단 같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전자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순도 산화동 사업이 국내 1위입니다. 해외 매출도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 캐파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외형 성장도 일단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일본과 이제 중국 그리고 대만 이렇게 수요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실적이 많이 들쑥날쑥되는 종목들 우리 많이 이제 흔들흔들거리고 종목들만 들쑥날쑥 차트가 그러고 있죠. 근데 이런 종목은 일단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계속 꾸준하게 이제 늘어나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KG ETS 같은 경우는 폐기물을 재생해서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방송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병군 멘토와 양승모 멘토와 함께 했고요. 저 주쌤 김도영은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고생하셨고요. 시청자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